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이미지 회귀 로그 변화를 통한 성능 개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역사 지도에서 비지도 학습을 통한 정보 추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위성 영상을 이용해 정보를 추출하는 실습을 했습니다. 개와 고양이 이미지를 분류하는 것도 다루었고 헐리우드 배우의 얼굴 사진에서 정보를 추출하는 것도 해보았습니다. 그때는 모두 공통적으로 이미지를 처리하는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을 활용했습니다.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을 쓰면 매우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류 문제의 경우 두 개의 클래스 폴더를 나누고 각 클래스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넣는 것만으로도 데이터 준비가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 인풋과 정답값을 알고리즘에 전달하면 모델이 알아서 이미지의 특징을 학습하고 예측까지 수행합니다. 하지만 이 간편함에는 블랙박스라는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지점이 존재합니다. 특히 딥러닝 기반의 복잡한 모델들은 내부적으로 어떤 규칙이나 특징을 기반으로 예측을 수행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할 작업은 CV 모델에 이미지를 통째로 넣는 대신 직접 이미지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하는 특징 공학 방식을 사용할 것입니다. 지도에서 정보를 직접 추출해 엑셀 형태의 정형 데이터로 만들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류 모델을 학습시킬 예정입니다. 이번 시간에 사용할 데이터는 서울의 과거 지형도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1918년, 1960년, 1970년, 1980년, 1990년대의 서울 지형도입니다. 현재는 위성 영상이나 다양한 소스의 데이터가 잘 구축되어 있지만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지역 단위의 상세 정보를 얻기는 매우 힘듭니다. 하지만 이 지형도를 활용하면 그 안에 담긴 여러 가지 풍부한 정보를 바탕으로 과거의 지역 단위 지표를 만드는 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형도에 어떤 정보가 담겨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에 다뤘던 토지 피복도처럼 지도에는 어디가 도심인지와 같은 정보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도심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1960년대 서울의 도심은 강북의 경복궁에서 멀지 않은 곳이 위주였고 영등포 일부 지역이 포함된 정도였습니다. 당시 여의도조차 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로 넘어가면 서울이 급속히 확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포구 바깥쪽으로 그리고 동쪽으로도 확장했지만 강남은 아직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전 상태입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치며 강남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고 여의도, 흑석동 등지도 개발되는 모습을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형도에는 매우 풍부한 역사적 공간적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가 이미지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처리하여 유의미한 데이터로 만들 수 있을지 이번 강의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습에 사용할 데이터는 여러분께 드린 맵1970 클래시파이드 압축 파일과 10주차 K-means 콜랩 링크입니다. 이 안에는 1970년대 지형도를 두 개의 클래스로 미리 분류해 두었습니다. 예스팝은 인구가 있는 곳으로 지도상의 집을 의미하는 검은색 네모가 포함된 이미지입니다. 노팝은 집을 의미하는 검은색 네모가 없는, 즉 인구 밀집 지역이 아닌 곳입니다. 물론 이 두 클래스로 나뉜 이미지를 여러분이 이전에 배웠던 컴퓨터 비전 방법론으로 직접 예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시도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하지만 이번 실습에서는 이미지에서 정보를 직접 추출하여 엑셀 데이터로 변환하는 방식을 사용할 것입니다. 옛 지도를 보면 색깔 자체가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검은색은 집, 길, 글씨, 파란색은 강, 논, 갈색은 등고선, 초록색은 밭, 빨간색은 도심입니다. 즉, 지도에서는 색깔이 곧 데이터입니다. 그렇다면 각 이미지의 특정 색깔의 픽셀이 얼마나 많이 포함되어 있는가라는 정보를 추출하여 엑셀 데이터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이용해 해당 지역에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를 분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실습의 핵심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들은 K-민스 클러스터링이라는 알고리즘을 배우게 됩니다. 지금까지 다른 분류나 회계는 대부분 정답값을 주고 규칙을 찾는 지도 학습이었습니다. 하지만 K-민스는 대표적인 비지도 학습 알고리즘입니다. 즉, 정답값 없이 데이터, 여기에서는 픽셀의 색상 값의 유사성만을 바탕으로 컴퓨터가 스스로 그룹을 나누는 방법입니다. 이 K-민스를 사용해 지도에 존재하는 수만 가지의 미묘한 색상들을 몇 개의 주요 색상으로 단순화하고 각 이미지별로 첫 번째 색상 그룹 픽셀이 몇 개, 두 번째 색상 그룹 픽셀이 몇 개와 같은 방식으로 정보를 추출할 것입니다. 이제 데이터를 실습에 맞게 준비하겠습니다. 먼저 실습 자료인 map1970 classified zip 파일을 콜랩 환경에 업로드합니다. unzip 명령어를 이용해 images라는 폴더에 압축을 풉니다. 압축을 풀면 images 폴더 안에 nopap과 yespap 폴더가 생성되고 그 안에 각각의 이미지 파일들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회기 태스크에서 했던 것처럼 파일 리스트와 정답 값을 태깅하는 과정입니다.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먼저 데이터가 있는 이미지스 폴더에 하위 폴더 리스트인 nopap, yespap을 가져와 classes라는 리스트를 만듭니다. 알파벳 순으로 nopap이 0번째, yespap이 첫 번째가 됩니다. 그런 다음 각 서브 폴더를 순회하며 .png, .jpg 등 이미지 확장자로 끝나는 파일의 전체 경로를 파일 패스 리스트에 추가합니다. 동시에 해당 파일이 속한 클래스인 폴더 이름을 기반으로 정답 값을 만듭니다. 여기서 yespap, nopap 같은 문자열 레이블을 클래스 리스트의 순서, 즉 알파벳 순에 따라 0과 1이라는 숫자형 레이블로 변환합니다. 예를 들어 nopap은 0, yespap은 1입니다. 최종적으로 이 파일 경로와 숫자 레이블을 합쳐 df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합니다.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라이브러리를 사용해 전체 데이터를 학습셋과 검증셋으로 분리합니다. 총 600개의 이미지를 8:2 비율로 나눠 480개는 학습용인 트레인 DF, 120개는 검증용인 밸리데이션 DF로 사용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옵션이 바로 Stratify입니다. 이 옵션의 정답값을 지정하면 원본 데이터의 클래스 비율,
여기서는 예스팝과 노팝이 약 1대1로 학습셋과 검증셋 모두에 동일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만약 원본 데이터가 0번 클래스 30%, 1번 클래스 70%처럼 불균형할 경우 스트래티파이 옵션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연히 한쪽 클래스가 한 셋에 몰릴 수 있어 모델 성능을 올바르게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분류 문제에서는 이 옵션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K-민스는 대표적인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으로 데이터를 K개의 그룹으로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미지는 RGB, 즉 레드, 그린, 블루 3개 채널의 조합으로 색상을 표현합니다. 각 픽셀은 0에서 255 사이의 RGB 값을 가집니다. 이 픽셀 값들을 3차원 공간에 시각화해 보겠습니다. 비슷한 색상들은 서로 가까이 모여 있는 분포를 보입니다. K-민스가 하는 일은 이 3차원 공간에 분포된 수많은 점들을 지정한 K개의 그룹으로 묶어주는 그룹핑을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묘하게 다른 여러 검은색 픽셀들을 대표 검은색 그룹 하나로, 여러 파란색 픽셀들을 대표 파란색 그룹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N 클러스터는 K 파라미터를 통해 몇 개의 색상 그룹으로 나눌지 결정합니다. 예시로 12개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색상 그룹을 찾기 위해 오직 트레인셋의 480개 이미지만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검증셋은 모델이 본 적 없는 데이터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모든 픽셀을 다 사용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각 학습 이미지에서 10%의 픽셀만 랜덤 샘플링하여 약 125만 개의 픽셀 데이터를 모읍니다. 미니 배치 K-민스는 K-민스의 속도를 개선한 알고리즘으로 이 125만 개의 픽셀 샘플을 기반으로 12개의 대표 색상 그룹의 클러스터 중심을 매우 빠르게 찾습니다. 결과를 보면 12개의 대표 색상 0에서 11번이 추출되었습니다. 지도에서 많이 보이는 하얀색, 파란색, 갈색 등이 포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학습된 K-민스 모델을 이용해 원본 이미지를 변환합니다. 왼쪽이 원본 이미지, 오른쪽이 K-민스로 찾은 12개의 대표 색상으로만 재표현한 이미지입니다. 대부분 색상은 잘 유지되지만 자세히 보면 원본의 초록색 밭이 갈색으로 합쳐져 정보가 일부 소실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습을 하기 전에 관련 내용을 화면을 통해 잠시 확인하고 실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는 K는 12가 이 지도의 모든 주요 색상을 표현하기에 다소 부족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K를 20으로 늘려서 다시 시도해서 K는 20으로 하니 초록색을 잘 잡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K는 15 정도로 조정하여 초록색이 갈색과 섞이지 않고 잘 살아남도록 설정하면 됩니다. 이번 시간은 역사지도에서 비지도 학습을 통한 정보 추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정형 데이터 생성 및 XGBoost 모델 학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